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라는 참 익숙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운 주제를 다룬 시 한 편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바로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사랑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 걸음씩 따라가 보시죠. 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시는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상대를 내 곁에 꽉 붙잡아 두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놓아주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하거든요. 자, 여기 1연을 한번 보세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어때요? 문장 구조가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대국법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대국법을 통해서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를 억지로 붙잡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이 나옵니다. 바로 침묵할 것.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냥 어색하게 입 다물고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엄청난 힘이 필요한 아주 적극적인 침묵이죠. 상대방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 내 안을 들여다보는 데 쓰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랑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바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아주 강렬한 이미지 세 가지를 보여줘요. 사랑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상징하는 꽃, 함께 꿈꾸었던 이상을 뜻하는 하늘, 그리고 사랑의 실패와 아픈 끝을 의미하는 무덤. 시인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부터 아픈 상처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서둘러서 잊어버리거나 정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과거의 감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허우적대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굳어버린 날개, 흐르지 않는 강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날개는 있는데 날질 못하고 강인데 흐르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언젠가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즉 잠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 멈춰있는 잠재력을 억지로 성급하게 깨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쉽게예요.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라는 건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성장이나 사랑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랑법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바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입니다. 실눈으로 볼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못 본 척 외면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상대를 지켜보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관조라고 하죠. 상대에게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일련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데 딱 한 단어가 추가됐어요. 바로 홀로. 떠나는 사람을 홀로 떠나게 두고 잠드는 사람을 홀로 잠들게 한다. 간섭하지 않고 그저 지켜봐 주는 것. 아까 말했던 관조라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놓아주고 기다리고 또 지켜봐주는 이 세 가지 사랑법을 모두 실천하고 나면 마침내 시인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여기서 가장 큰 하늘이라는 건 바로 사랑의 궁극적인 진리,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경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등 뒤에 있다고 했을까요? 등 뒤는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곳인데 정작 내가 앞으로 막 달려갈 때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가장 큰 하늘이라는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걸 쫓아가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던 걸 딱 멈추고 뒤를 돌아볼 때, 즉 관점을 완전히 바꿀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가 이런 깊은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표현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뭐 할 것처럼 딱 잘라 말하는 단정적이고 명령적인 어조를 쓰고 있죠. 둘째,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고 의미를 강조하고요. 셋째, 꽃, 하늘, 무덤 같은 상징적인 시어를 써서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행.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뒤에 있다. 이 부분은 원래 문장 순서를 바꾼 도치법을 사용해서 시적인 여운과 감동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은규 시인의 사랑법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잘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 시가 우리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시에서 가장 큰 하늘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태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침묵, 2번 관조, 3번 인내, 4번 집착. 정답은? 네, 그렇죠. 바로 4번 집착입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사랑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수업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가 말하는 사랑법이 과연 연인 사이에만 필요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 이 사랑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